관리사 2차 실기 과목 중 설계 및 시공, 합격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릴 이승화입니다. 자, 오늘 시험 어떻게 1차 시험 잘 보셨나요? 자, 이제 1차 합격하시면 2차 설계 및 시공 또는 점검 실무, 행정까지 두 과목을 치르실 텐데요. 저와 함께 먼저 설계 및 시공을 어떻게 준비하셔서 합격에 이르게 될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24회 1차 시험 치르셨죠? 어떠셨어요? 좀 알고 있는데 못 푼 문제도 있고요. 몰라서 못 푼 문제 당연히 있겠죠. 자,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총 125문항이죠. 1, 2, 3, 4, 5과목. 자, 1과목은 안전관리론. 자, 2과목은 이제 여러분 설계 및 시공하고 연관이 있는 유체역학, 소방, 전기, 회로, 그다음에 약재에 대한 과목이었고요. 자, 3과목이 법령이었어요. 4과목이 이제 위험물, 그다음에 5과목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구조 원리, 즉 화재 안전 기준에 대한 설명이죠. 자, 1과목과 2과목은 좀 평이하지 않았나 봅니다. 기존 너무 난이도 있게 어렵게 냈다거나 자, 이런 거보다 여러분들이 평균점 이상 맞는데 문제가 어렵지 않았고요. 자, 그다음에 법령입니다. 자, 이 법령하고요. 이 위험물이 좀 어렵다 느끼신 분이 많으실 텐데요. 위험물은 진짜 어려웠어요. 예, 다들 이건 기능장 수준이다 할 정도로 좀 어려웠고요. 이 법령은요, 다소 어려웠어요. 왜? 법령이 대부분 암기 과목으로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짧은 기간에, 단기간에 난 암기력이 뛰어나, 그리고 단기간에 마스터하려고 하셨던 분들은 조금 낭패를 보셨을 겁니다. 왜? 전체적으로 이론뿐만이 아니라 뒤에 있던 그 예상 문제, 기출 문제 이것도 좀 다 같이 마스터하고 다시 한번 반복하고 이제 또 나와 있던 예상 문제나 이런 걸 또 추려서 이제 수업 시간에 했던 것까지 하셨던 분들은 무난한데 그렇지 않고 단기간에 하셨다? 그럼 이거 다소 어렵습니다. 왜? 벌칙이 많이 났어요. 과태료, 벌금, 이런 벌칙, 또 계획 이런 내용이 좀 나왔고요. 자, 위험물은 많이 어려웠다고 좀 다들 대부분 내가 기능장이어도 좀 어렵지 않았나? 기능장이면 조금 쉬웠다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두 과목은 조금 그래서 어려웠다. 구조원리는요. 화재 안전 기준이에요. 성능 기준, 기술 기준, 자, 이런 화재 안전 기준인데 5과목 구조 원리는 좀 평이했습니다. 거의 설치 기준을 다 알고 계셨다. 또 중요한 부분, 비상 콘센트다. 그러면 전원회로에 대한 건 아주 알고 계셔야 된다. 누누이 반복을 했기 때문에 구조 원리 같은 것도 역시 1, 2 과목처럼 평이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구조 원리는 여러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2차에서 설계 및 시공 또는 점검 실무 행정 할 때 무조건 가져가는 과목이기 때문에 많이 준비를 하셨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평은 어떻게 됐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건 이제 몇 과목은 좀 어려웠지만 평균점을 좀 이루는 데는 좀 무난했을 것 같습니다. 수업만 열심히 들었다면.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나 혼자 공부하기는 조금 어려웠어요. 혼자 공부해서 기사처럼 문제 은행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혼자 공부해서 기존에 나왔던 기출만 풀면 돼? 절대 아니에요. 관리사는요, 매회 이제 출제자가 들어가서 문제를 여러 방면으로 겹치지 않게끔 여러 방면으로 출제를 하기 때문에 해설 부분을 반드시 체크를 하라 그랬어요. 근데 법령이 특히 그 부분에서 어렵다고 여겨지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문제은행 아닌 관리사를 그럼 앞으로 1차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혼자 어렵다? 그러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겠죠? 어디 학원 인강을 하든 오프라인으로 공부를 하시든 반드시 조력자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총평은 이렇게 마치고요. 자, 일단 이제 오늘로써 1차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준비해야 돼요?
9월 달에 있을 2차를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자, 2차 설계 및 시공. 제가 맡은 건 이제 설계 및 시공이니까 그러면 2차 그동안 나왔던 출제되었던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19회부터 23회까지 약 5개년만 추려봤습니다. 소화설비에서 소화기구, 그 다음에 수계, 가스계 이렇게 나오죠. 자, 소화기구는요. 19회 때 소화기 개수 산정하는 문제가 한번 출제되고요. 그 이후로는 조용하죠. 1차에서는 소화기 개수 산정하라는 게 종종 나옵니다. 자, 옥내 소화전 여기서부터가 이제 수계인데요. 수계, 옥내 스프링클러, 스프링클러뿐만이 아니라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해가지고 옥내부터 쭉 보면 안 나온 회가 없어요. 수계는 다 나왔어요.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겠어요? 수계, 소화설비에서 수계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 그럼 수계를 하려면 유체역학, 그 이제 중간에 각 요소도를 또 푸셔야 되니까 유체역학 가져가셔야 되겠죠. 자, 다음은 이제 소화설비 중에서 가스계입니다. 가스계. 19회, 그 다음에 한번 건너뛰고, 21회, 건너뛰고, 23회. 아, 그러니까 23회 나왔으니까 24회 안 나올 거야? 아니요, 얘 소화설비 중이에요. 소화설비입니다. 이거는 참고만 하시라는 거예요. 5개년 딱 보고. 자, 재현설비 볼까요? 재현설비에 계산하는 것은 19회 때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22회 때 이제 계산이 조금 비중 있게 나왔죠. 22회 때, 23회 때는 안 나왔습니다. 그럼 이것만 봐서도 24회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준비를 좀 열심히 해서 해야 되겠다 느낌이 좀 오시나요? 자, 그 다음에는 소화활동설비의 연결송수관 설비, 기타의 도로터널 보면 연결송수관 설비 22회 때 전체 이제 고가수조 방식 이렇게 해서 옥내소화전하고 다 합쳐서 문제가 크게 한번 나왔죠. 자, 그다음에 도로터널 수원 보충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계산해라. 경보설비 보겠습니다. 조금 특이한 게 5개년을 한번 쭉 봤을 때 경보설비는요. 기존의 경계구역 산정해라, 감지기 개수 산정해라, 자 요런 것만 나왔다. 또는 서술에서 설치기준 작성해라 요 정도 나왔다 하면 21회 때부터 이제 회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회로. 22회 때도 이제 제어하는 제어 방식의 결선 방식에 대해서 또 회로에 대한 명칭과 역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전기 기사 공부할 때 소방 전기 기사를 공부하실 때 다 했던 거예요. 근데 관리사 오면서 그동안 좀 많이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요거를 어떻게 했겠어요? 조금 느슨하게 준비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21회부터 조금 나와요. 결국 23회 때 여기 타임 차트하고 시퀀스 제어 회로까지 19점 배점을 이제 문제로 냅니다. 그러면 난 이거 준비 안 했는데 이것 때문에 합격을 못했어.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설계 및 시공 100점 받아야 합격하나요? 2과목이면 어떻게 돼요? 평균 점수 과락 40점 이하 얻고 2과목 다면 60점 이상에만 맞으면 합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거는 지금 문제가 나오는 출제되는 경향을 분석하기 위한 거고요. 자, 100점만 봤을 때는 얘가 40점 이상 이렇게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험물 볼까요? 20회 때 좀 특이하죠. 20회 때 위험물이 나오고요. 그리고 5개년 동안은 지금 작년도 재작년도 또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자, 유도는 설계 및 시공 과목에서는요. 관리사는 기술사랑 좀 다르게 유도는 대부분 안 나오고 뭐만 해요? 계산 공식에 따른 계산만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점차적으로 20회 때 이제 유도 학대간 유도, 그 다음에 Q는 80루트 CP 유도를 하여라 하는 유도 문제를 기점으로 23회 때는 가스계의 무유출, 자유유출, 그 다음에 옥내 방수량 구하는 공식 Q는 0.6597 하는 거 있죠? 자, D제곱 루트 P. 자, 얘를 계산을 해라 하는, 그러니까 유도해라 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이거 몇 점? 19점.
19점. 자, 그 다음에 도시 기호도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퐁당퐁당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까요? 소화 설비에서 소화 기구는 뭐 그렇게 많은 부분을 하지 않고 소화 설비에서는 무엇을? 수계는 무조건 가져가야 되고, 뭐 공식이나 이런 거 설치 기준에 나와요. 어떻게 계산해라. 자, 요것을 이 과목인 이제 유체역학이나 수리학 이제 여기서 그 요소도를 또 계산하게끔 과목이 형성되고 있는 거죠. 자, 가스계, 제연. 네, 작년 같은 경우는 가스계에 좀 문제가 많이 출제된 특이사항이 보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위험물까지 알아보고 도시기호 알아봤는데 이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설계 및 시공이다. 그러면 계산만 하면 되느냐? 자, 다음 한번 볼게요. 서술 형태, 무엇을 작성해라, 써봐라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5개년만 한번 살펴봤는데요.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죠. 예, 그러면 비중은 어떻게 되느냐? 비중은요, 보통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20%만 잡으세요. 그러니까 계산을 많이, 그 다음에 작성하는 것도 이제 이론도 좀 출제가 되고 있다. 19회 때는요, 설치 대상 물어봤어요. 설치 대상 20회도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자, 그 다음에 설치 대상 정도가, 그럼 이 정도만 안 나오나? 저는 19회부터만 정리를 한 거예요. 자, 설치 대상은 어디에서예요? 3과목 법령에서 시설법. 예, 시설법에서 나오죠. 그래서 시설법에서 어차피 1차를 공부하시면서 시설법과 예방법은 점검 실무, 그 다음에 설계 및 시공에 가져가야 하는 과목이니까 시설법 정확히 이제 그때 설치 대상을 암기하셨다 그러면 쓰실 수 있는 거죠. 나머지 볼까요? 서술에서 다 보면 설치 기준이야. 설치 기준. 여기도 설치 기준. 자, 그 다음에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서술이 조금 점수 배점이 낮긴 했습니다. 자, 요번에 작년이죠. 22회 때가 조금 낮았고 쓰는 게 별로 많이 안 출제가 안 됐고 23회 때 이제 19점의 설치 기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제 서술 20%, 그 다음에 계산 문제. 그러면 나머지 75에서 뭐 80%는 계산 문제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계산 공식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설치 기준. 자, 하나로 통합하면 뭐예요? 화재 안전 기준입니다. 그러면 24회 때는 어떻게 되나요? 저한테 뭐 이제 물어보겠죠. 24회 때요? 24회 때 일단 쓰는 설치 기준 같은 거는 1차에 정리된 대로 준비하신 대로 다 가져가시고요. 뭐 계산 문제 어떤 게 조금 이제 나와야 할 때가 된 게 이제 재현 쪽. 그다음에 수계는 무조건 가져가셔야 된다. 수계 범위가 제일 넓어요. 소화설비에서 무조건 좀 준비를 잘 해두셔야 되지 않느냐. 자, 기출 분석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알아야,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지 알아야 내가 준비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답안도 어떻게 써야 되겠구나. 이거랑 똑같이 나올까요? 아니요. 관리사는 문제은행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계산하는 공식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도 계산하고 저렇게도 계산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 그런 어떤 그 가지수는 늘릴 수 있겠죠. 기출을 풀면서. 자, 그래서 기출 분석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디까지? 서술까지. 자, 이제는 그러면 설계 및 시공을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이 여러분들 또 궁금하고 많이 하시죠. 다 알고 계셔요. 필요한 과목은 뭐다? 제가 1차 할 때부터 말씀을 해요. 여러분, 과목 중에서 화재 안전 기준, 즉 1차에서는 5과목입니다. 5과목. 구조원리 반드시 가져가셔야 돼요. 점검 실무 행정에서도 설치 기준 알아야 점검표, 뭐 어떤 내용인지 연상해서 떠올리셔서 쓰실 수 있는 거고, 그냥 설계 및 시공은 액면 그대로 설치 기준을 써라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 설치 기준을 알아야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화재 안전 기준에서는 각 설비의 설치 기준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을 알아야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뭐 옥내 소화전에 수원의 양을 산정해라, 수원의 양을 계산해라, 그러면 알아야지.
최대 설치 개수 2개입니다. 고층 건물이 아니니까 이 개수에다가 130 LPM에 시간은 몇 분? 기본 20분이다. 이것이 머릿속에 있어야 수원의 양을 계산하실 수 있겠죠. 자, 또 층수에 따라서 40분, 또 60분, 자, 이런 내용이 설치 기준에 있는 거예요. 이거 이제 옥내 소화전이야.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첫 번째 구조 원리에서 다룬 화재 안전 기준을 알아야 된다. 각 설비의 설치 기준을 얘기를 하니까 뭐 수계에서는 수원량뿐만이 아니라 가스계에서는 약재량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 제연에서는 뭐? 급기야. 그러면 급기 송풍계 송풍량을 계산하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다 어디에 있어요? 여기 기준에. 그래서 5과목의 구조원리 반드시 가져가야 될 필요한 과목 중에 첫 번째. 자, 두 번째 과목은 어떤 거냐? 여러분 1차에서 공부하신 2과목이죠. 2과목 수리, 약재야. 왜 여기에 이제 각가지 1번에서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서 설비의 어떤 설치 기준에 따라서 동력을 계산을 했어. 자, 그러면 이런 동력을 계산을 해라 그래서 수동력을 딱 계산을 했어. 그런데 이 수동력을 계산하는데 이 전양정 H를 그대로 실양정과 그다음에 마찰 손실, 그다음에 방수압, 환산수도 이거는 뭐 주어지지 않으면 기본값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다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마찰 손실은 내가 계산을 해야 돼. 근데 마찰 손실 계산하는 거 뭐 어떤 거? 뭐 달시 방정식을 이용을 한다. 자, 그럼 이 달시 방정식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야 되겠죠? 또는 마찰 손실에서 뭐 각가지 뭐 돌연, 확대감, 부차적 손실도 계산하실 수 있어야 돼. 그런 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를 계산하기 위한 뭐예요? 이 유체 특성. 마찰 손실, 뭐 여기서 또 알아야 되는 건 베르누이 공식, 연속 방정식 이런 게 이 과목의 수리 약재야. 즉 여러분들 이제 뭐 전기회로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요 과목 반드시 이제 필요하겠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소방 관련 법령이에요. 이 소방 관련 법령은 1차의 3과목이죠. 그래서 1차 강의를 할 때 법령에서는요, 여러분들 시설법하고 예방법은 가져가셔야 됩니다.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설계 및 시공에는 시설법이에요. 설치 대상을 아까 여러분 기출문제 분석에서도 알아보셨지만 시설법의 설치 대상 위주를 물어봅니다. 자, 그런데 점검 실무 행정이다 그러면은 무엇을 물어보겠어요? 너 점검 실무 행정이잖아. 점검해야 되잖아. 어떻게 점검을 할 건데. 자, 요런 예방법에서 나와 있는 거 내용까지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다음에 점검 실무에는 뭐 다특법, 다중이용원법이죠. 자, 요런 내용까지도 다 포함돼요. 그래서 설계 및 시공이다 그러면 1순위 화재 안전 기준을 알고 계시고 2과목 수리 약제약은 알고 계셔야 한다. 요거 이제 1차 준비할 때부터 준비하시는 거예요. 공식이 나왔다? 중요하다? 반드시 적어놓고 계속 암기를 해야 돼요. 계산인데 암기를 해요? 암기 필요합니다. 막상 문제를 딱 받았어.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지 떠올라. 근데 이게 막상 써보려면 안 나와. 계속 반복해서 봐야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자, 3번 소방 관련 법령에서는 시설법 위주로 나온다. 그래서 세 가지의 과목은 반드시 필요한 과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필요한 과목 알아봤어요. 설계 및 시공에 필요한 과목을 알아봤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이 과목 준비됐어요? 어떻게 공부할까요? 제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및 시공은 뭐예요? 계산을 해야 돼요. 80%가 계산 문제예요. 자, 그런데 내 유체에 대한 이론에 대한 문제가 가장 많이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1번서부터 30번까지의 문제가 쭉 다 있어요. 근데 1번 보니까 알아. 기본적으로 알 것 같아. 그럼 이건 바로 보자마자 내가 답이 나왔다. 이건 내가 알고 있는 거야. 자, 2번을 푸는데요. 2번을 푸는데 알긴 아는데 베르누이 공식 여기까지밖에 몰라. 그 다음에 유추해서 뭐 또 관계를 해가지고 답을 유출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막혔어. 그리고 답을 보니까 알 것 같아. 그런데 이거는 내가 아는 게 아니야. 이건 내가 아는 게 아니라 답을 보고 하는 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는 건 어디까지야? 베르누이 공식 거기까지만 아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첫 번째 풀자마자 다 했어. 답까지. 그러니까 두 번째 문제 풀었는데 얘는 반만 알았어. 그러면 이제 이 한 문제 가지고 알 때까지 저기 역학책 들어 밀고 저기 공동현상 나오니까 공동현상에 대해서 막 저 구석까지 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 한 문제에 걸린 시간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패스. 어떤 문제로? 다음 문제로. 자, 다음 문제 봤는데 얘는 아예 처음부터 공식이 떠오르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요? 얘는 모르는 문제야. 모르는 문제. 자, 이런 식으로 4번까지 해서 30번까지 다 풀었어요. 풀고 이 모르는 문제 제가 어떻게 했어요? 시간을 많이 투자했나요? 아니에요. 다음 문제 풀었잖아. 자, 그리고 더 몰라. 그럼 또 표시를 해요. 자, 그래서 30번까지 유체 문제를 다 풀었어요. 풀으면 다시 한번 풀어요. 아니면 이제 이거는 유체 역학이야. 저기 뒤에 수계 문제를 푸는데 여기서 몰랐던 2번 내용하고 비슷한 문제가 나왔네? 그러면 여기서 또 고민을 해요. 근데 여기서처럼 똑같이 거기까지만 알고 몰라. 그럼 얘는 진짜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표시를 해. 그렇게 푼 다음에 다시 한번 반복을 하세요. 여러분 한 번만 보고 넘어가면은요. 아, 이거 알았는데 안 떠올라. 아, 이거 나 아는 문제인데 봤는데 이건 모르는 거라 그랬잖아요. 정확히 모르니까 모르는 거야. 이거는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돼. 반복을 통해서요. 여러 번 반복해서 언제까지 내가 이 세모가 어떻게 될 때까지 답안을 보지 않고 답까지 나올 수 있을 때까지 푸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문제에 대한 시간 투자를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반복을 해라. 자, 문제 핵심 파악이에요. 두 번째는 동력을 구하래. 동력을 구하면 제일 먼저 수동력을 구하라고 문제에서 그랬어요. 그러면 요거를 먼저 공식을 써요. 그리고 나서 각 요소들을 계산을 하는 거야. 펌프 토출량은 얼마고 전향정 H는 어떻게 구합니다. 자, 요거를 공식을 다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뭐를 구해서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놓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설계물 시공은. 그럼 여기서 H1은 뭐고 H2는 뭐고 H3는 어떻게 된다. 요것을 각각 요소를 한 다음에 따라서 H는 뭐야? 얼마야? 그럼 여기다가 집어 넣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최종 여기 쓰고 1번, 2번, 3번에 수동력 계산하고 얼마다 답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일 위에는 뭐해라? 풀어야 되는 문제를 그 문제에 대한 계산식을 먼저 쓰고 시작해라. 자, 3번. 단서 조항을 확인하여라. 단서 조항이라는 거를 계산 공식에 의해서 딱 그 계산만 하면 안 돼. 그렇게 계산하는 거는 쉬운 편에 속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가스계를 한번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가스계. 자, 가스계 계산을 하는 공식은 CO2의 표면화제다. CO2의 표면화자다. 그럼 방호구역 최적에다가 최적당 약재 방사량이 있고요. 자, 표면화제니까 보정계수 있습니다. 여기에 개구부 자동 폐쇄 장치가 설치되지 않으면 개구부 면적의 그 면적당 약재량. 자,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이게 숨어 있는 게 무엇이냐? 자, 이 V 곱하기 알파가 뭐 해야 돼요? 최소 저장량이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 이게 표면화제에 제일 먼저 알고 계셔야 될 것. 그래서 최소 저장량이 안 된다? 그러면 최소 저장량에다가 설계 농도 34%다 이상이면 보정계수 H를 어디에다? 이 최소 저장량에다가 H를 곱해야 된다. 자, 세 번째 숨어 있는 단서가 무엇이냐? 이것은 이 개구부 면적에 대한 거예요. 개구부 면적은 방호구역이 있으면요. 이 방호구역의 전체 표면적의 몇 프로? 3% 이하예요. 3% 이하. 개구부 면적을 주면 좋은데 개구부 면적을 주지 않고요. 개구부 면적, 최대 개구부 면적을 계산해서 약재량을 계산해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내용을 모르면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표면적이라는 것은 단서조항, 바닥 면적 제외한다 문구 없으면 표면적은 육면으로 해서 전체 표면적의 3% 이하로 적용을 해서 개구부 면적을 대입을 하는 거죠. 근데 표면화재면 요 면적당 가산량 5
요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단서 조항까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설계미식은 단순하게 공식만 안다 그래서 풀 수 있는 아주 쉬운 그런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문제를 여러 번 많이 풀어봤느냐. 자, 그런 사람만이 합격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단서 조항까지 반드시 떠올리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설계 및 시공을 2차 과목을 합격하는데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함께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나요? 자, 잠시 후에는 2부 점검 실무 행정을 또 합격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전략으로 다가갈지에 대한 설명은 2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잠시만 기다리십시오.